네, 조상전화 저희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면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문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또 시원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락 많이 부탁드리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첫 번째로 전화 상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SKC요. SKC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만 4천 원에 13%. 아, 10만 4천 원이면 오래 갖고 계셨네요? 예, 한참 아. 됐어요. 아, 오래 갖고 계셨네요. 예, 네, 그럼 지금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SKC 그래도 좀 최근에 좀 잘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SKC는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그리고 중립 한 분입니다. 변영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래 기다리셨는데 SKC가 뭐 ISC를 좀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 소재랑 본업인 동박까지 모멘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추세가 상승으로 좀 틀어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우선 하락했던 배경들의 원인을 좀 보면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던 시점, 즉 양극 소재사들의 주가 하락분이 심화됐던 시점에 공교롭게도 2차 전지 부가 소재사들의 주가 하락도 같이 좀 많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양극재는 그만큼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좀 큰 것이 좀 이해가 되나 음극재, 동박, 분리막, 2차 전지 부가 소재들이 상대적인 낙폭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사실 동일 모멘텀 안에서에 대한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양극재보다 오히려 더 피해 효과가 좀 더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SKC가 최근 4분기 기조 안에서에 대한 실적 영향은 말레이시아 공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좀 가동을 좀 앞두면서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막상 가동률을 보니까 연말 기점에서 20%밖에 이제 가동률이 좀 채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시장, 동박 산업에 대한 이 글로벌 경쟁들이 지금은 좀 심화된 시점이었다라고 좀 보여주면 좋고요. 다만 글로벌 동박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공급에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된다면 SKC의 경우에는 충분한 실적 회복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올해치 전망들 하반기까지 90%까지 가동률을 좀 늘리겠다. 이 말은 즉 매출 실적으로 좀 보답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2차 전지 소재 사업 그리고 글라스 기판 사업이라고 불리고는 반도체 소재 사업을 신사업으로 좀 낙점한 만큼 ISC의 인수 효과를 바탕으로 SKC 외형 확장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최근에 상승 기대감이 2025년도에 대한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된 출시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됐었고 최근에 2차 전지 부가 소재 안에서도 전해액이 좀 강했고 전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의 유입 효과가 좀 컸었는데 오늘 인터배터리 행사를 앞두면서 대주전자재료가 좀 실리콘 응급재 관련 이슈 때문에 좀 같이 상승을 좀 했던 영향은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가가 지금 10만 원대, 10만 4천 원에 13%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목표가가 만약에 진입이 좀 된다면 저는 목표가 안에서 죄송합니다. 좀 목표가 아니라 보유가 안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는 좀 축소를 하시고 이 자금을 주가가 좀 조정받는 구간에 좀 낮추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SKC가 지금 10만 원대가 저는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이었던 6만 8천 원 대비에 대한 상승폭은 일부의 차익 되돌림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에서 비중을 일부 축소하고 그리고 낙폭을 주는 기점에서는 저는 9만 원 구간이 좀 이탈되는 구간 8만 4천 원에서 9만 원 구간에 다시 재매수를 하시면서 평단도 좀 낮추시면서 이 보유량을 좀 갖는 이점을 살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SKC 정말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좀 잘 기억하시면서 현명하게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코롱 인더 코오롱 인더 매수가랑 비중은요? 5만 4천 원에 비중 10%요. 5만 4천 원이시면 꽤 오래 갖고 계셨나 봐요. 네네네. 지금 계속 밀려가지고 걱정되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코오롱 인도 과연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중립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태성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코오롱 인도 계속해서 음봉이고 좀 바닥이 어디일지 정말 걱정이 되는 시점이긴 한데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매수가도 꽤 높으셔가지고. 일단 현재 구간에서 이제 당연히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화학재를 이제 만드는 기업으로 타이어 코드라든지 이제 아라미드를 이제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사실 이제 타이어 코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라미드 쪽이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이쪽에 이제 가장 큰 수요처는 중국인데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도 지금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의 경기가 그다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좋지 못하다 보니 수요가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기에는 어떤 한계점이 지금 분명하게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저는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밀릴 때 비중을 좀 확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4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이제 기술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한번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수와 동일한 주식수를 이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45,000원 좀 후반대 45,000원에서 5만 원 사이대로 좀 맞춰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조금씩 이제 비중을 덜어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길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업황 자체가 경기가 좋아야지만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가격이라든지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 저는 제가 말씀드린 전략 지금은 일단 그대로 좀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더 내려갈 때 하시는 것이 아니라 4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그 다음 전략을 이제 고민해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도 걱정 많이 되셨을 텐데 조금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도 해보자라는 의견 말씀드려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레고캠 바이오요. 레고캠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7만 원에 30%요. 오, 7만 원이시면은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예, 오늘 들어갔어요. 네. 목표 주가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코오롱 인더, 고맙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 지금 수익 중이신데 과연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에 이성웅 이사님은 오히려 중립을 들어주셨거든요. 이성웅 이사님 함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된다라는 뜻의 중립이신지 오늘 또 상한가를 갖고 이 추세가 뭔가 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주가가 한 네. 2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은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나 한 모레 정도 주가 변동성을 주고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립을 드렸고요. 7만 원대 매수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의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그 부분은 감내를 하시면 추가로 한 20%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는 추가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가의 변동성 같은 경우 무조건 긍정으로 내세우면 이게 변동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중립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자칫 주가가 만약에 한 20% 정도 오르고는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기술 수출 요인이나 그런 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조정을 거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유의하시면서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모센스 23,000원에 10%인데 손절을 할까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이고, 네, 고민 많이 되시겠어요, 시청자님. 네. 네,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아모센스 정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일단은 세 분의 팻말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 긍정한 분입니다.
변영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안보센스 23,000원이면 전고점 부근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10,000원대까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추가 매수도 괜찮을까요? 냉정히 좀 말씀을 드리면 현 구간에서 손절이 좀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업의 존속성이 좀 훼손되지 않는다. 즉 한계 기업으로서 뭐 거래가 좀 정지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면 저는 그래도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최근 3월 6일 1030원대 신저가 기록을 좀 했는데 최근에 주가 추이를 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악재에 대한 어떤 반영 효과보다는 말 그대로 수급의 이탈, 수급이 현재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센스 경우에는 지금 사업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좀 더 부각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전체 매출 포션의 23.6%가 차폐시트, 세라믹 기판이라는 이 사업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 모듈 사업 부분에서 53.2%의 매출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매출 부분은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신규 고객사를 확대하거나 여기서 실적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실적도 좀 많이 훼손이 좀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실적 기조를 좀 보면 매출액이 38.7%가 좀 증가되는데 영업이익의 기조가 6.5% 정도 감소한 7,960억. 숫자상에서는 뭐 양호한 숫자라고 좀 판단될 수 있겠지만 이익률 관점에서 그렇게 큰 폭의 어떤 이익률을 수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874억 원의 매출을 했는데 7억 9,600만 원의 이익을 냈다. 이 부분을 좀 상기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관련해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업황 관점보다는 지금 다른 뭐 주도 섹터인 2차 전지라든가 기타 뭐 제약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수급 유입 하에서 단순하게 좀 소외됐던 어떤 측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전장 사업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부각되고 여기 관련된 수주 모멘텀, 실적 연동 기대감들이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가격이 싸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관망을 해보시고요. 좀 1분기 실적 안에서 이익 계산을 좀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관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주가가 여기서 뭐 5,000원, 뭐 6,000원 이상 뭐 추가적인 하락 시그널을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 구간이지만 무리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센스 실적 개선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반등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농심이요. 농심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39만 원이고요. 네. 5%요. 39만 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한 2달 된 것 같아요. 2달 정도. 네. 근데 계속 밀려가지고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네. 농심 최근에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김태성 이사님 긍정 들어두셨는데 최근에 그래도 좀 바닥을 잡은 것 같은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좀 바닥 확실히 잡은 걸까요? 일단 바닥을 확실히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은 더 기간 조정이라든지 일단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긍정 시그널을 좀 드렸던 부분은 이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실적 자체가 국내 실적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매출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좀 삼아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주,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혹은 이제 이 주도주가 강할 때는 오히려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이제 4분기부터 농심을 포함해서 음식료 업종들이 기타 다른 섹터 대비해서 뭐 실적이 안 좋아서 이제 밀렸다라기보단 시장의 수급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소외받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실적은 여전히 지금 견고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지속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중이 50%가 아니라 이제 5%이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않을까라는 의견.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 35만 원대에서 37만 원대 이제 작은 박스권에서 이제 이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비중을 조금 올리시는 것도 괜찮다. 대신에 전체 계좌에 비중 10% 이상은 넘지 않으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려 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도착했을까요?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뒷번호 1512번님께서 나노 신소재를 가지고 계십니다. 13만 8천 원대에 매수하셨는데요. 산지 열흘 정도 됐는데 왜 이리 떨어지나요? 손절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15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윗꼬리를 달았었거든요. 그때 좀 따라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전략 잠시 후에 짜보도록 하겠고요. 2413번님께서는 DS 단석을 가지고 계십니다. 10% 2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방법이 뭘까요? 더 살지 기다릴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우리 주상전화 전문가분들 항상 신규 상장주 주의하자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70번님 SK 가지고 계십니다. 20만 원대 매수가가 좀 높으시고요. 더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청자 분이신데요. 또 은은 형님께서는 한화 오션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즘 조선주 이야기도 참 잠잠합니다. 조선주 실적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또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의 스피드 상담은 변영인 대표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나노 신소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3만 8천 원대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 추이에 대한 어떤 하락 이유는 테슬라발 이슈가 좀 2차 전지 전체 섹터에 영향을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리튬 가격이 반등해주면서 어떤 기대감들도 소반되고 있었고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이 2차 전지 부가 소재 순환매 시세 안에서에 대한 수급 유입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최근의 하락폭은 이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에 대한 이 경쟁 심화에 관련된 어떤 단가 인하 부분, 어제는 독일 공장의 화재 소식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최근 거래일에 좀 급락하는 흐름 안에서에 대한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영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배터리 관련된 이슈 때문에 CNT 전도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나노신 소재가 추가적인 어떤 수급을 좀 더 기대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현재는 고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전 판단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현재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지금 241선인 13만 원대를 좀 탄탄하게 지금 지지를 해준 이후에 좀 이탈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기 지지선 11만 7천 원을 저는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은 이 가격을 지켜준다면 그렇게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2월 1일 주가가 94,200원 신저가 갱신 이후에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저점을 하회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11만 6천 원이죠. 11만 6천 원 구간을 좀 지지해 준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DS 단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25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 구간이죠. 지금 주가의 하락폭이 좀 큰데 사실 신규 상장 종목들이 청약을 받지 않는다면 접근하기는 굉장히 좀 리스크한 요인들 중에 하나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좀 강조했던 이유가 오버행 이슈죠.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보유예수의 해제 기간. 그래서 상장일로부터 3개월 내지 6개월 그리고 1년 구간 안에서는 증권 신고서를 우리가 찾아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정 배정 물량들이 얼마에 출현될 수 있다는 경고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저는 추가적인 어떤 손절보다는 그렇다고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지금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저는 바닥권 안에서 15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수급을 좀 보시고 보유예수 해제 시점에 주가적인 어떤 반등 요소 관련된 사업 모멘텀들이 부각되면서 추세 전환하는 시점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일부 구간에서 좀 엑시트 전략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SK입니다. SK 지금 20만 2천 원대 지금 매수했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지금 20만 2천 원? 죄송합니다. SK 18만 9,400원 지금 20만 원 초입이면 자, 요 구간인데 단기에서는 지금 저 PBR 관련된 기대감에 좀 매수를 하신 것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의 이 세부 지침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주가의 옥석 가리기 관점 안에서 지주사가 조금 더 소홀해지고 있고
뭐 손보사라든가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좀 더 비약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도입 시점 초기에 15% 정도의 평균적인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40% 정도 좀 급등했던 이력들. 그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안에서의 주주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좀 펼치게 되면 이에 관련된 어떤 수급은 다시금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비중 5%이기 때문에 저는 18만 원이 이탈되는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비중 5% 정도는 좀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오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3,800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주가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걱정할 구간인가 싶어요. 지금 이 조선주 안에서 지금 하나오션은 지금 가격 구간이 좀 바닥권 영역 안에서의 반등을 좀 이뤄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기조를 좀 차지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수급적인 어떤 왜곡 현상들이 반도체 주도주에 너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3월에 감사 보고서 수령 이후에는 4월부터 사업 관련된 부분들, 실적을 수반하는 1분기 실적 대비한 이슈가 좀 부각된다면 조선주는 오히려 매도가 아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도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상전화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열려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 어닉 IPS 원익 IPS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 되고요. 47,774원. 오래 갖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예, 오래됐어요. 그래도 이번 주 흐름이 좀 좋긴 한데, 그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좀 어떻게 될런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원익 IPS 많이 걱정되셨을 텐데 앞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성홍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이번 주 흐름이 정말 좋았거든요. 좀 어디까지 보실 수 있을지 좀 기다리면 좀 괜찮을까요? 지금은 여기에서는 많이 상승하면 우선은 한 10% 정도를 열어둘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주가 조정이 한 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유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비중을 한 30%대까지는 늘려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장비상에서 뭐 증착 부분에 새로운 장비가 이제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더해져서 HBM과 연관된 장비 일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객사한테 납품이 되고 있어요. 추가로 이 장비가 나갈 수 있는 요인들은 있는데 우리가 한 2025년 기준으로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887억 정도가 돼요. 한 1000억 정도 새로운 장비가 나가서 그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 HBM 후공정 장비는 한 20배 중반, 많게는 30배, 그 이상 프리미엄 장비는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못한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과거 평균 메모리 사이클 같은 경우가 돌아섰을 때 그 상당 같은 경우가 한 20배 정도 밸류를 받아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조 정도 같은 경우가 지금 기준에서는 우선은 상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 D램 낸드 같은 경우가 지금은 감산 단계에 있는데 특히 D램이 다시금 감산을 중단하게 되는 그 사이클에서는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가를 감안했을 때 10%가 올랐다가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뭐 오른 가격에서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내려가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만 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 같은 경우 대비해서 한 10% 정도를 더 늘리시면 매수가 같은 경우가 그래도 한 4만 원 초반 이 정도까지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이 부분을 놓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한 3만 원권에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이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의견 참고하시면서 원익 IPS 꼭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기 바이오니아 네. 매수가 35,909원이고 비중 37%요. 아, 비중이 꽤 있으시네요. 오늘 추격 매수해가지고 지금 비중이 많아져가지고. 네, 오늘 추가 매수하셨고. 네네. 네, 그래도 좀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네요. 네, 작년에 네. 거의 6만 원대 계속 물려있다가 아, 한참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들어오길래 네.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지금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네.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바이오니아는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부터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 그리고 긍정 한 분입니다. 김태성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좀 그래도 추가 매수하시면서 지금 매수가 현재가 부근이 비슷한데 중립의 의견은 어떤 뜻일까요? 일단 매수가 기준으로 과연 이제 이 시청자분이 생각하시는 수익을 빠르게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대량 거래량을 좀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고 또 이제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이 탈모 치료제 이제 공급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장단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하는 이제 흐름이 나왔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빠르게 나오지도 못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4분기 실적을 보면 실적이 이제 매출 규모가 이제 다소 작아지는 이제 모습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길게 보기보다는 저는 조금은 짧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매수가 위로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매수가 기준으로 뭐 20%, 30%, 50% 수익을 본다라는 것은 저는 욕심일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추가 매수라는 게 더 낮은 가격에서 샀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렇게 상승할 때 이 추격해서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아마 시청자분의 이제 심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부근에 오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이제 절반은 조금 이제 덜어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는 기술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4만 원 그리고 이제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이제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4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가면 좋습니다. 네, 바로 가면 좋겠지만 만약 내일 이제 약간의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조정을 받을 때 하단에 거래량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없는 짧은 음봉이다라고 하면 크게 개의치 않고 이제 가져가시는 게 맞겠지만 만약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하고자 했던 이제 물량들이 내일 이제 시장에 출회가 되고 거래량이 좀 붙은 음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100% 중에 한 20에서 30% 정도는 일단 덜어내시는 전략도 저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 매수하셨기 때문에 좀 수익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텐데 좀 4만 원 돌파에 대한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바이오니아 꼭 반등 추세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LG 디스플레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8,600원에 네. 20%. 18,000원대면은 좀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지금. 예, 유상증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쵸? 예. 네,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LG 디스플레이 과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의 중립 한 분입니다. 그럼 중립을 주신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좀 우려 때문일까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우선 LG 디스플레이 오늘도 1.2% 정도 하락한 1,800원. 발행가액이 9,090원으로 최종 좀 확정이 됐고요. 전체 조달 금액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1조 2천억을 근본에 조달은 좀 성공을 했지만 다만 이 최근에
청약의 흥행을 좀 이끌긴 했지만 이 가격이 좀 무너지면서 조달가액이 좀 낮아졌다는 평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종 확정 발행가액과 현재 주가의 괴리가 상대적으로 좀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오버행 이슈가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어떤 요인을 좀 제약시킬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은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지분이 풀리면서 여기에 수반될 수 있는 주가의 어떤 정체 부분들은 단기에 좀 이 추세 전환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매수가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근본 유상증자의 청약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이후에 지금 추가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조정 구간 이후에 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황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4분기에 흑자 전환을 좀 이뤄내면서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에 이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래서 이익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1분기와 2분기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경기 밀접성도 굉장히 좀 강하고 조달된 자금들이 추가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 하에서에 대한 이 자금 유입을 했다라는 어떤 평가 안에서에 대한 상승 부분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성과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 안에서에 대한 고가 지금 2021년도 구간 안에서 18,000원대면은 2022년도 경에 좀 매수를 하신 걸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전체 비중이 10%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20%. 예. 20% 비중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손절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추가적인 매수를 좀 잘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3월 26일 신주가 상장된 시점 안에서에 대한 이 수급 유입을 좀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여기로 인해서 10,000원대가 좀 이탈되는 구간이라면 저는 추가 매수의 어떤 가능성도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좀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좀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한미 반도체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5,000원에 20%요. 95,000원이시면 수익권이시네요. 네, 네, 지금 수익 얼마까지 볼 수 있을지가 고민되시는 거죠? 네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일단 수익 궁금하거든요.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목표 주가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성웅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중도 20%시고 이번 주에 좀 승부수를 띄우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뭐 장중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매수가 정도로도 밀릴 수 있는데 비중을 저는 뭐 40% 정도까지도 늘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이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3천억 정도의 이익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기본 한 12조의 시가총액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12만 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상승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매수가 이하로 왔을 때 한번 9만 원권 이럴 때는 비중을 한 20% 이상 더 늘려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12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1차적으로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